자, 우리 시험을 본 고3 N수생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자, 1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과는 저의 손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쉬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수능 같은 경우 이제 예비 고3들 위해서 제가 총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예비 고3들은 잘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난이도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복잡하거나 애매모호한 문제는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누구나 1등급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국어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시간 내에 내가 읽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는 독서력, 독해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학부터 보면 문학에서 크게 다른 건 없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EBS 반영일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출제 기간에서는 EBS를 50% 정도 문학에서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시에서 한 작품 나온 것 같고 고전소설 나온 것 같고 등등 이 정도 선인데, 우리가 고전시가도 하나가 있고 라고 정도 선인데, 근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눈을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 EBS 고3이 됐을 때 EBS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가 눈이 강조하는 건 6월하고 9월에서는 EBS하고 거의 유사하게 반영이 되지만, 수능에서는 저도 분명히 EBS를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받은 거 있으면 딱 하나, 현대시에서 한 문제 정도? 근데 그 문제도 너무나 당연하게 논리상으로 풀 수 있는 거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학에서 EBS 반영 비율이라든가 반영, 이거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의 EBS에 있는 나온 작품들도 보기 조건들이 다 달라지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독해하는 능력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절반은 그러면 낯선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이 EBS를 달달달 여러분들이 암기했다면 낯선 작품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게 낯선 작품이라는 생각하에 여러분이 혼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EBS 반영은 됐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기대하는 것만큼 똑같이 나오거나 큰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 EBS를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낯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스스로 논리대로 풀어가는 연습의 과정에서 내가 접하는 작품들이고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보기 문제에서 예전과 다르게 조금 이 보기 선택지에서 이 조건부들을 조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보기의 선택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고, 그래서 지문 작품으로 가서 확인하면 쉽게 확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예전과 다르게 조금 보기가 조금 까다로웠다. 까다롭다기보다는 조건을 좀 자세히 주지 않았다라는 게 약간 달라진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계속 유지되는 건, 문학 같은 경우는 특정한 단어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나 행이 갖고 있는 문맥적 의미를 묻는 거. 그러니까 물어본 것들에 꼭 앞뒤를 보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됐을 때 EBS 정리, 암기, 뜻풀이 받아 적는 걸로는 풀 수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 결합형으로 인문지문이 나오다가 법지문 대 법지문이 결합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의 특징이고요. 나머지 하나의 특징은 이 독서의 지문들이 다 이게 평이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잘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장을 이해를 못하거나 특정한 부분이 엄청 어렵거나 라고 하는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지문에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잘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지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잘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요것들 길이도 길지 않아서 잘 핵심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풀어가면 크게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 요약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다면 요번에 독서 지문은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문제 푸는데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에서는 예전과 크게 다른 게 없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학에서 보기가 조금 확인하러 가야 되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었다. 독서는 의외로 법지문이 결합됐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이 어려운 지문이 있었다면 오히려 인문지문이 결합형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인문지문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는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고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 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저 해설 강의를 보면 요 인문지문들 나온 똑같은 매일 하던 거 어떠한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이 사상가들 철학가들의 주장하는 바를 비교해서 그들의 공통과 차이가 뭔지만 잘 정리했으면 이것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도 역시 특별한 건 없었는데 언어와 매체에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언어와 매체에서 1, 2번 지문형 문법은 문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언어형 독해다라고 해서 그 독해하는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문법들도 역시 조건에 따라 움직이면 됐고 화법작문도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문제는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지만 난이도 높고 낮고를 떠나서 깔끔했다. 그래서 까다롭거나 엄청나게 깊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읽기 실력이 되지 않고 비문학을 정리를 하지 않고 또 문학을 단순히 그냥 정리 요약 암기한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고 EBS 신경 안 쓰고 뭐든 나오든 논리적으로 조건에 따라 움직이고 비문학도 논리적으로 예측하면서 정리하고 문법도 암기가 아닌 주어진 조건 따라 움직인 친구들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 고3들은 명심하시고 이제 혹시 시험 본 친구들이 있다면 편안히 쉬고 좋은 결과 다 나올 거라고 저는 기원을 하고 아마 좋은 결과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 모두 다 올해 수능 문제는 잘 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 그리고 평안히 쉬기를 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